3월 PC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6%로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빠르게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릴 때 개인 소비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68로 크게 둔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이번 3월 PCE에서도 재확인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계 소비의 여력이 좀 지속되면서 살아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질 소비가 0.5% 나오면서 소득보다 소비가 더 증가하는 패턴이 과거처럼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이 견조하니까 빚을 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소비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용인데요. 고용이라는 마지노선이 붕괴되지 않는 한 미국 경제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나빠지는 선행지표로 소비를 살펴보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 실제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와 재고 사이클, 전반적으로 경영 환경이라든지 자본 조달 비용 측면에서의 기업들의 부담을 살펴보는 게 오히려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분기 속보치가 1.6%가 나왔습니다만 그 핵심 원인으로는 이제 재고의 변화와 순수출이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한 부분이 컸다라고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특히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은 재고와 정부 지출, 순수출을 제외해서 성장률을 따져보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 1분기 속보치가 3.1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만한 부분이죠. 직전 분기가 3.3이었고 거기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3.1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가계 소비의 여력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소비와 소득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3월달 기준으로 0.2가 기록이 됐습니다. 실제 소득은 0.5로 집계가 됐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제외해놓고 보면 0.2에 그쳤다, 이거죠. 더불어서 이 지출 보셔야 되는데 0.8이라는 지출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제외해서 놓고 보면 0.5로 실질 소비 지출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의미하는 바는 실질 가처분 소득 0.2보다 실질 소비 지출 0.5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썼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흐름이죠. 결국에는 이 파란 선이 실질 가처분 소득인데 빨간 선보다 하단에 위치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패턴이 대체적으로 미국의 소비 행태, 소비의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이 더 많은 것이죠. 이례적으로 물가의 흐름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튀는 경우가 있지만 이례적인 상황이고 대체적으로는 실질 소비 지출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한마디로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다, 이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저에는 고용이라는 부분, 마지노선이 견조하다 보니 결국에는 신용으로 소비를 꾸준히 이어가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실질 소비 지출의 패턴을 보시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0%를 중심으로 1%를 넘어서지 않는 이런 밴드 안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느냐 주냐를 갖고 경기 침체나 미국의 경제가 어떻고 저쩌고를 얘기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질 가처분 소득도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해놓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큰 이 밴드에서 벗어나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하는 흐름을 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 관련해서는 현재 이걸 선행 데이터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의 현재 미국의 구조가 수요 중심, 이 정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가볍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물가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3월 PC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그 전에 발표가 되었던 분기 코어 PC 디플레이터가 3.7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면서 물가 우려를 잔뜩 끌어올렸는데 더불어서 이제 3월달 PC 결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금리가 안정세를 되찾기도 했고요.
상당히 이 분기 PC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상당히 튀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PC 시장 컨센에 부합하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고, 다만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물가 추이가 좀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보여주는 지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재차 반전하고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물가가 반전하는 추이인지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흐름인지는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지금 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물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이번 FOMC에서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좀 엿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정 수준 원론적인 얘기에 그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현재 사실 시장 금리가 많이 또 후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더 낮출 수 있을 만큼 매파성으로 발언을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FOMC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횟수를 연내 1회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 추이하고 매크로 변화 등을 종합해서 이 시장금리 10년물 흐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배드워치에서도 연내 1회 9월달 인하를 전망하고 있죠. 현재 물가나 성장에 대한 우려가 되겠죠. 채권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된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연내 인하 없이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레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나와 있는 채권 시장의 악재는 현재 프라이싱이 다 반영이 된 상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발표되게 될 QRA 바이백 결과, 재무부의 입장이 주목이 될 수 있는 빅 이벤트들이 많은데 FOMC까지 포함해서요. 다만 이 변동성이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백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영향을 크게 줄 만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여지는 상당히 낮고,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또한 생각만큼 그 계획에서 크게 벗어날 정도의 시장에 충격이 있을 만한 변화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더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정 부분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원칙적인 얘기가 많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프라이싱이 돼서 후퇴한 이런 레벨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을 파월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엿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 기다를 지금 연 1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낮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4.7을 넘어서기는 어렵고 4.3, 4.7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4% 초반까지는 금리가 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QT라든지 유동성 측면에서도 채권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물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는 저는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10년물 시장 금리도 일정 부분 상단에 위치를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이런 흐름이 되겠죠. 이렇게 5점, 3.8, 4.7, 3.5 이런 하락 패턴을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시장금리가 고점이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증시의 조정도 1달락 수준에서 빠르게 조정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험자산의 랠리라든지 과열 국면, 멜트업은 매번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부러지기 직전까지는 이런 위험자산의 과열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언제든지 지금의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시면서 당연히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보게 되는 우리의 모든 경제 지표들은 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많은 경기 침체를 매번 선행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축적되다 보니까 헤드라인 데이터보다는 그 전에 미세하게 달라지는 디테일한 지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찾아보면서 그 변화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현재는 정확하게 과거 침체 국면과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상황이 조짐이라는 것이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든지 데이터는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예를 들어 숏을 잡기 위한 그런 분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죠. 숏을 오히려 위험자산의 트레이딩 구간으로 접근하시면서 보험성 목적으로 채권 비중을 담아가기 좋은 레벨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의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 경기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위축, 오히려 침체 영역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좀 임박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대선이 끝나는 직후라든지 상당히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상단이 더 높아지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수준도 지속하기에 버거운 상황이다. 빠르게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부러지는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PC 지표 살펴봤지만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GDP를 포함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보다 실질 소비 지출이 더 많은 이런 모습도 확인을 했고, GDP에서 재고 정부 지출, 순수출을 제외해서 미국의 성장률을 따져봤을 때 3.1로 상당히 긍정적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소비에 큰 변화 없이 대체적으로 지속이 되는 이런 경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를 보고 선제적으로 경기를 판단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경기가 좋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민감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 그러니까 제조업 PMI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서 내구지수주를 말씀드릴 때 재고 사이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 좀 굵직하게 소비 패턴이 저조하거나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선행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늘 매번 팔로우업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네, 오늘 3월 PC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실질 소비 지출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실질 가처분 소득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처럼 비슷한 추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필수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물가도 코어 PC 같은 경우도 YY로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2.8, 2.8이지만 소수점까지 확대하면 2.84에서 2.82로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저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물가를 측정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중을 잡고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CPI든 PPI든 PC이든 다양하게 좀 나타날 수가 있죠. 주거비의 또 이런 후행적인 특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절적 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질 소비 지출과 실질 소득 패턴을 보시게 되면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의 10년 3개월 역전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늘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만 역사적 평균 수준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물론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소폭 상단에 위치를 했지만 이런 추세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간별 통계 밴드 내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소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정 상태에 민감하지 않게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소비재 구입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런 추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큰 변동성 없이 소비 지출이 이어지는 패턴이 매번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가처분 소득보다 높은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흐름, 대표적인 미국인들의 소비 행태로 볼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신용카드의 빚이 늘어나고 지속될 수 없는 소비 흐름으로 이어질 테고, 구조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금의 높은 금리가 상당히 제약적인 그런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